직장 안전. 이 단어를 들으면 혹시 두꺼운 규정집이나 따분한 교육부터 떠오르시나요?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딱딱한 법 조항을 넘어서 일하는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식과 권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나의 일터, 이곳이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좀 달라요. 이건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이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보호막인 셈이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약속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내가 정규직이든 아니면 딱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이든 법은요,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된다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진짜 안전한 마인드셋은 말이죠. 눈에 떡하니 보이는 위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숨어있는 위협까지 알아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기계에 다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위험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조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건 그렇게 막 극적인 사고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휴, 요즘 왜 이렇게 기침이 잦지?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마시는 미세한 분진 때문일 수 있고요. 그냥 어깨가 좀 뻐근하네 싶었던 게 실은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화학물질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시끄러운 환경에 귀가 점점 무뎌지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사업주는 바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총 5단계에 걸쳐서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싹 찾아내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인 거죠. 위험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나를 지켜줄 도구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개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작업장에서의 나만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안전모는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내 머리를, 안전하는 무거운 걸로부터 내 발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화학물질을 다룰 땐 이 말이 곧 아는 것이 안전이다가 됩니다.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즉 MSDS는요, 모든 화학물질의 사용 설명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보고 작업한다? 그건 사용법도 모르면서 위험한 기계를 만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보통 종이나 나무가 타는 일반 화재가 있고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유류 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 심지어 금속에 붙는 불도 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다르니 대처법도 당연히 달라야겠죠. 어떤 불인지 아는 게 안전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고가 똑같이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바로 3이에요. 만약에 일하다가 다쳐서 3일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중대한 산업재해로 넘어가는 법적인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죠. 만약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보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일단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둘째,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침착한 초기 대응이 나와 내 동료, 우리 모두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건 단순히 치료비만 대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느라 일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 혹시라도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회사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인 거죠. 결국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네 가지는요, 전문가라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기본 습관 같은 겁니다. 안전교육,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보호구가 좀 불편하고 귀찮아도 내 몸을 지키는 거니까 꼭 착용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 그리고 곳곳에 있는 안전표지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안전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이죠. 안전한 일터는 목적지가 아니라 모두가 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네, 안전은 한번 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살아 숨쉬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실천해 볼 안전 점검 항목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과 당신의 동료,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